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1월 26일입니다. 정의당 대표인 김종철이의 성추행 사건이 어제 또는 오늘도 일부 아주 화려하게 전 신문을 장식하고 종편에서는 난리가 났죠. 종편이 큰 문제예요. 종편이 솔직히 말해서 종편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종편에서 딱 볼만한 프로가 두 개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TV조선 주말에 하는 7시 뉴스, 그리고 신동욱이가 진행하는 TV조선 9시 뉴스. 그것뿐이 없어요. 종편. 그 얼치기 평론가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메뚜기같이 뛰어다니면서 돈 벌어먹는 거 말이죠. 그게 진리라고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 얼치기 평론가들이 맞춘 거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또 거기에 와서 자기 속내를 고스란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좌파 문재인 진영을 갖다가 지지하는 종편의 그 얼치기 평론가들은 유튜브를 안 해요. 그런데 우파, 사층 우파라는 애들은 다 종편에서 그렇게 얼굴을 알려가지고 유튜브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거죠.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튜버를 안 하는 우파층 하는 정치평론가들의 말을 여러분은 들으셔야 돼요. 그건 진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은 사실대로 말하고자 노력하는 친구들이에요. 쪽팔려서 정의당 당원을 못하겠다 이런 네이밍이 깔리죠. 언론에서. 그죠? 그리고 이게 정의당에서 대표가 국회의원을 갖다 성추행을 했으니까 쇼크는 쇼크죠. 그죠? 국회의원은 국가 권력이에요. 차관급이에요. 그죠? 근데 무관에 국회의원도 아닌 종철이가 장영애를 갖다가 만져버렸다. 만져버린 거죠. 그 말씀 더 이상 못 드리겠고. 그러면은 그러고 나니까 국힘 쪽에서 여러 명이 오신환이하고 나경원이가 아주 독하게 치죠. 민주당보다 정의당이 낫다. 그렇죠. 정상이죠. 그거 맞는 소리죠. 민주당 애들보다 이 김종철이 사건을 정의당 자체에서 폭로를 한 게, 자기들의 혁신을 위해서 자기들의 개가천선과 환골탈태를 위해서 폭로했다. 그러니까 정의적인 입장에서 민주당이 박원순 또는 안희정, 오거돈을 감추고, 그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하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그죠? 민주당보다는 100번 낫죠. 걔네는 피해자를 고발을 했어요. 원시족들이. 박원순 피해자를 고발을 했다고요. 그것들은 쓰레기도 안 됩니다. 양아치도 안 돼요, 이제는. 하는 짓들을 보면은. 그리고 김학의 사건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법무부 쪽에서 고발을 해버리죠. 고발을 한다 그러는데 할 거예요, 걔네들. 과거에 신재민이도 고발을 했고 김태호도 고발을 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치 요번에 서울시장 보선에 부산시장 보선에 서울보다 부울경 중에서 강해요. 정의당이. 맞죠? 민노총의 지지를 받고 노조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노동자들의 PD계니까 뭐 부산이야 압도적으로 부산에서는 박형준이가 당선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신문에 나오는 리얼미티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표본 추출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부산에서 몇백 명 그 조사도 안 해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최소한 한 지역에서 부산 같은데 800명 이상이 응답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100명에서 200명 뿐이 지금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기예요. 리얼미터 부산 조사는. 거기서 이현주가 나와서 말이지 부산이 이상하다. 당원들 그거는 네 당원이 그렇고 야 은주야 그거 네 당원만 그렇고 노인네들만. 부산은 이기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어떤 결과를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정의당의 이 성추행 쇼크가 대표란 놈의 성추행 쇼크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안철수가 계속 언론들이 이 기레기예요. 쓰레기들이에요.
국힘 쪽에서 단일화 멈췄다. 어? 근데 계속 이 클릭을 해서 구독자, 클릭해서 구독해서 광고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언론이 인터넷판이 돼버렸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계속 안철수한테 인터뷰를 하고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안철수가 25일 날까지 나와서 또 그런 말을 해요. 단일화는 될 수가 없다. 너무 늦다. 3월 초면 너무 늦다. 지금부터 단일화 상의가 들어가고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가를 상의해야 된다. 그건 네 생각이고 철수는 네 생각이고 네가 단일화 하고 싶으면은 네를 내려놔야 되는데 너는 내려놓지 않고 왜 국민의힘 보고 자꾸 그래? 그만 좀 꺼져주세요. 철수는. 그리고 얘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난 대권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했다. 여러 명이 그런 자기한테 그런 자문을 했다. 그래서 내 한 몸 던져서 정권 교체 교두보를 마련하려 그런다. 무슨 소리죠? 지가 서울시장 되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네 한 몸 던지려면은 국힘에 입당해가지고 합당해가지고 국힘을 도와 이놈아. 너 지지세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자꾸 네 한 몸 던진다. 내가 교두보를 서울시장을 갖고 와서 대권의 교두보를 만들겠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거지. 보수는 너를 안 찍는다니까?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자, 이게 정의당 사건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또 박원순의 인권위에 대해서 박원순 말씀을 드리고 이 정의당이 25일 날 그 리얼미터 조사에 하면은 뭐 국힘이 한 29%, 민주당이 한 32%, 그죠? 그 다음에 국당이, 안철수당이 한 7%, 그죠? 그 다음에 정의당이 한 5%, 그 다음 열민당이 한 7%, 이 정도 지지율이 나와요. 리얼미터 따르면 전국적인 지지율, 서울에서도 안철수는 지금 서울에서 갤럽 조사로 4%로 떨어졌어요. 4%로 여러분. 안철수 국당 지지율이. 그리고 정의당도 한 3, 4% 돼요. 서울에서.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희망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국민이 정상이라면은 국민이 이 정권의 제일 큰 문제가 비양심과 비도덕이에요. 국민의 정신을 해하고 나면 말입니다. 그거 다시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마약과 같아요. 국민이 이념하기 시작하고 이념화가 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돈을 받아먹는 미물이 되면 말이죠. 그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돌리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경제정책은 집권해서 확 바꾸면 돼요. 외교정책도 그렇고. 근데 국민 자체들이 개개인이 정신적인 피폐해 가는 과정이 말이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게 쉽게 말해 전체주의과의 선동 전략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을 근본부터 개조해버린다. 개조 많이 당했죠. 과거에 그 노무현이 5년 동안에 노빠들이 태어나서 문빠라는 명칭으로 괴물화가 됐으니까 개조 많이 당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정의당이라는 애들이 똑같아요. 민주당하고 분리된 애 아니에요. 민주당하고 말이죠. 아빠는 같은데 엄마만 다른 그런 경우예요. 말씀 누누이 드렸으니까 제가 그동안에. 그럼 정의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건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정의당은 강성당원들이 많아요. 걔네들은 정의당이 진짜 좌파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애들은 사이비 좌파고. 근데 사이비 좌파 애들이 정의당이란 강성 좌파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협조하려고 그러는데 팽을 당했어. 그래 정의당 지지율이 항상 5% 전후가 나오는 거예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2, 3%였어요. 정의당은 그리고 그 실질 당원들이 많죠. 매달 10,000원씩 50,000원씩 내주는 당원들이 많죠. 그렇죠. 자기 월급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정의당 자체로 보면은 타격이죠. 당원들이 얼마나 탈퇴할까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 일반 국민의 마음은 쉽게 말해서 중도, 뭐 보수는 뭐 원래 그렇다고 정의당하고 민주당 놈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정의당 이놈들은 뭐야? 그래도 민주당보단 좀 낫고 상정이가 물러나면서 젊은 애들 비례의원으로 해가지고 계획한다 그러는데 배신감이 든다. 쪽팔려서 못 지지하겠다. 근데 5%라면 거기서 한 1, 2%는 정의당을 탈출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얘네가 자체적으로 공개를 했다는 거죠. 그죠? 자체적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잡아두기 위한 거죠. 정의당에서 자기 당원들과 지지 세력을. 그러니까 한 1, 2%? 많아야 1, 2%? 수십만 명. 그죠? 5%면 유권자가 3천만 명이라면 150, 5%면 뭐 3천, 3, 55, 150만 명이죠. 거기서 2, 30만 명은 탈출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국힘 쪽에서 정의당을 이용해서 민주당의 박원순 성추행을 아무리 갖고 나와봐야 정의당 애들이 국힘 쪽을 찍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안철수를 찍을 일이 없어요. 열민당 정의당은 민주당 애들보다 더 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념적으로. 그러면은 정의당에서 이번에 성쇼크가 와가지고 조금 이탈을 하는데 표심이 그게 국힘하고 안철수 국당에 갈 리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느냐? 사표가 되거나 아니면 민주당 애들을 찍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같아요. 민주당 애들이나 정의당 애들이나. 그렇죠? 그래서 정치판으로 보면은 정치판 4.16 총선의 득표율로 보면은 국힘에 오히려 득표율로 보면은 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손해가를 볼 수가 있어요. 국힘 쪽에서. 안철수는 비켜나고 안철수는 중도인지 좌파인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절대 국힘한테 유리하지 않아요. 다행히 보십시오. 정의당에 있는 애들 좌파 애들이 국힘은 절대 안 찍어. 사표가 되거나 민주당을 찍어. 그런 그 단순한 득표율로 보면 국힘은 손해야. 손해야. 우리가 선거에서 서울 보선에서. 그럼 뭐가 남았죠? 일반적인 지성적인 국민들, 중도 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디로 표를 몰 것이냐?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똑같네?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근데 중도 합리적 이성들은 지금 국힘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감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뽑아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중도층이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도, 쟤네 누구야? 민주당이 싫어. 너무 싫어. 근데 국힘은, 그 틀딱들하고 노인네들하고 수국골통 때문에 가기 싫어하던 20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20대가. 40대 정도 되면요. 크게 안 바뀝니다. 40대 이상은. 20대가 지금 민주당을 이탈해가지고 그렇죠? 국힘 쪽으로 안 오고 있어요. 많이. 그래 안철수는 20대가 자기를 지지한다 그러는데 착각이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럼 20대들이 가는 표가 어떻게 되느냐? 사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싫어서 국힘 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저렇게 계획을 하자, 해계문을 장악하자 저렇게 하는데도 저 홍준표 같은 장재영 같은 그 우파 유튜브 쓰레기들이 지금 날치는 난 국회의원이 싫어. 정의당? 그래도 미래세력을 한번 키워볼까? 20대가 안철수 지지하는 건 옛날 말입니다, 여러분. 다 파악했어요. 20대들도 안철수의 실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20대가 더 사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20대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당 쇼크는 국힘에 유리한 게 아니에요. 단지 유리하다면은 일반 국민들이 그 박원순을 다시 소환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70일이나 남았어요. 70일이나. 정의당 애들이 터지려면 한 달쯤 남겨놓고 터지면 모르는데 70일이나 남았어요. 또 70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 어려운 선거입니다. 이번에 서울 보선이. 우리 때문에 그래요. 그거 TV 빼고
그 시래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하고 홍살이 그런 애들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좋아. 좌파 진영 전체가 흔들리는데 근데 이것들은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먹고 빨갱이 공산당 외치고 있고 김종인 쫓아내라 그러니 아니 일반 국민의 물질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저것들이 마타도 이현주 같은 경우는 마타도 성문제로 치러지는 보선에서 성문제를 자기 당한테 마타도 흑색선으로 공격하니 국민들이 진저리가 나지. 국힘 쪽에다가 그렇죠? 과거에도 또 도덕적으로 크게 깨끗한 것도 아니었는데 자 인권위에서 박원순이가 성추행을 했느냐 성희롱을 했느냐 오늘 결론을 내줘요. 성추행이죠. 이건 유사강간이에요 여러분. 유사강간. 팬티를 보내라 지 알몸을 보여줬다. 이건 언어적인 희롱이 아니에요. 유사강간이에요. 그리고 예쁜 여비서를 갖다가 다 채용해가지고 자기를 시중 들게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만지고 손가락을 빨고 아주 더러운 놈이죠. 여자의 손가락을 왜 빨죠? 왜 만지죠? 여자의 손가락을 만지고 빨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면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지금. 나중에 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박원순의 추악한 행적은 터집니다. 경찰 경견들이 아무리 감춰발려야 안 돼요. 그래서 정권을 잡아야 돼요. 인권위가 박원순의 언동은 성희롱이고 혐오를 느끼게 했다 결론을 해요. 박원순의 언동, 말과 행동은 성희롱이고 혐오를 느끼게 했다. 성희롱이었을까요? 성추행이죠. 유사강간이죠. 그러니까 이 정권은 없애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직도 박원순을 갖다가 성희롱으로 해서 현재 그 여성 피해자를 또 3차, 4차, 5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기관에서 그것도 인권위에서. 아니 그 피해자는 죽고 싶다는 거야. 매일매일 죽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매일매일 문씨족들하고 박씨족들이 그 여성을 찾아내서 해코지하려고 그러고 또 문씨족과 박씨족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를 하는 형국이에요 이게. 근데 인권위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동료와 상급자들이 서울시의 동료와 상급자들이 박원순의 성희롱을 알거나 침묵하였거나 박원순이 쉽게 성희롱을 하도록 도와줬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 증거가 없다. 또 피소 사실이 박원순에게 전달된 경위도 파악하지 못했다. 파악했잖아. 젠더특보하고 남인순이가 전달해줬잖아. 피소 사실 유출에 대해서 경찰청, 검찰청, 청와대 등 관계기관은 수사 중이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인권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러나 박 시장의 박원순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입수하지 못해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권위가 고발을 해야 되죠. 제대로 임무를 하려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청, 검찰청, 청와대 등을 고발을 해야 되죠. 그것도 안 하고 단지 성희롱이다 하고 결론을 내버려요. 이건 나라가 아니죠. 이건 나라 아닙니다. 여기서 터진 게 정의당의 쇼크예요. 성추행. 그죠? 언론에서 성추행이라고 하면 성추행이에요. 박원순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 유사강간이라면 유사강간이에요. 박원순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에 사서 살고 있다는 것을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이것은 우파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문시족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저거는 바퀴벌레라서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미물들. 중도층한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안철수를 오늘도 말씀드렸죠. 누가 어떻게 어떤 조직이 어떤 힘을 갖고 서울시장을 이기고 대선을 이길까를 중도층은 생각하셔야 돼요. 바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도. 바람을 일어나면 우리가 상식과 양심으로 무장한 일반 국민의 바람을 말하는데 정치적인 바람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